대통령 체포? 유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뭐야,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라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 조승현입니다. 마약 밀매 혐의, 미군의 직접 개입,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원유 이동까지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권은 무너졌는데 시장은 오히려 차분했고 유가는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 경제와 우리 투자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 나라의 몰락과 체포, 그 뒤에 이어진 석유와 권력, 그리고 자본의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권력이 뒤바뀌고 시장의 규칙이 뒤바뀌는 대격변의 시대일수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 유동성일 텐데요. 저희 벤티지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안전장치를 더해드리고자 오직 한 달간 거래하면 최대 1,500달러, 한화 약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이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요. 영상 끝부분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의 상징적인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가 사망하기 직전 그는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차베스 사망 이후에 치러진 2013년 대선에서 마두로는 1%대의 초박빙 승부로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 정치에는 늘 하나의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정통성 논란인데요. 2018년 재선에서는 이 논란이 더 커지는데요. 야권이 대거 불참한 선거, 낮은 투표율, 그리고 국제사회의 불인정까지 이 시점부터 베네수엘라는 선거는 있었지만 신뢰는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에 야권의 핵심 인물은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고 정부 발표 결과와 야권 주장의 결과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선거는 사실상 마두로 체제의 마지막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초에 국제뉴스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체포. 미국은 이 작전을 정권 교체가 아닌 국제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라고 규정하거든요. 마두로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 밀매 및 그리고 마약 조직과의 연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미국과 서반구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사건을 정치가 아니라 범죄로 포장했다는 건데요.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시장에 주목한 뉴스는 사실 따로 있었죠. 바로 원유 수출 협상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최대 20억 달러 규모,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틀을 공개합니다. 이 원유는 원래 중국으로 향하던 물량의 일부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붕괴가 아니라 원유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WTI 약 1.5% 하락.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공급 쇼크가 아니라 공급 경로의 재배치라는 걸요.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임시 대통령이 있고 귀국을 선언한 야권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군과 치안 조직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총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로 바뀌지 않는 이유, 또 투자가 즉각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혁명도 안정도 아닌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베네수엘라 사건을 봐야 할까요? 전 세계 1,000만 투자자가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 벤티지 마켓. 지금 가입하면 연 13% 이자 지급 이벤트와 크레딧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유튜브 프로필 설명칸에 있는 벤티지 마켓 등록하기를 통해 단 10초 만에 가입하세요.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볼게요. 이번 뉴스는 베네수엘라가 다시 성장한다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성장 기대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한다는 발표. 그리고 두 번째,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 프레임.
세 번째, 발표 직후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 세 가지는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시장이 가격으로 반응한 팩트입니다. 즉 시장은 이 사건을 분명한 호재도 또 명확한 악재도 아닌 구조가 바뀌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더 넓은 세계 경제의 시야에서도 묶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5년, 즉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 규모는 3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그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유와 가스를 더 파고 또 새로운 유전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전통적인 상류 투자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석유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석유는 여전히 필요하죠. 다만 시장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로 한 증산에는 쉽게 돈을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원유가 어느 나라로 또 어떤 조건으로 이동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 시장도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마두로 체포와 원유 이전 발표 이후에 유가는 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 사건을 공급 쇼크가 아니라 공급 경로의 조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로 정치 이벤트 자체에 베팅하지 말 것. 폴리마켓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치적인 사건은 정보 비대칭이 극단적으로 큰 영역인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입니다. 두 번째, 원유 가격보다 구조를 볼 것. 베네수엘라는 유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정유 마진과 중진류의 수급, 그리고 제재와 허가 같은 미시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셋째, 자본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2026년 글로벌 자금은 석유를 더 캐는 기업이 아니라 전력과 그리드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저탄소 기술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국면에서 최선의 선택은 베네수엘라의 변화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변수가 등장해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에 투자하는 건데요. 정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자본의 방향은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은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이번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던 원유의 방향을 미국으로 돌리는 에너지 공급 경로의 재배치 사건입니다. 유가는 급등 대신 하락을 선택했고 시장은 이를 공급 쇼크가 아닌 리스크 해소와 구조적인 조정으로 냉철하게 해석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전통 에너지에서 미래 에너지로 이동하는 거대 자본의 흐름과 시스템의 안정성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자산 확보일 텐데요. 거래만 해도 1,500달러, 한화 약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프로모션을 소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평소처럼 거래만 하면 최대 2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요. 참여 기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캐시백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벤티지마켓 로그인하신 뒤 프로모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됐지만 나라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고 석유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변화가 세계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금융 흐름을 가장 쉽고 또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는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중요한 흐름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안한 변화 속에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